안녕하세요. 성공도전 창업의 신진행 예순영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용구입니다. 네, 보통 연애하고 결혼할 때 부모님들이 혹은 어른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아, 그래도 사계절은 지나보고 결혼을 해야 되지 않겠냐. 그놈이 주사가 있을지, 그러면? 누굴 때릴지 어떻게 알겠느냐. 네. 봄, 여름, 가을, 겨울은 지나봐야 된다. 네, 맞습니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사실 남편이랑 연애할 때도 사계절 지나봐야 됩니다 하면서 선물을 좀 보내서. 그 4개월을 지나지 않는 부분은 네. 아직 뭐 모르는 건가요? 글쎄요,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건가요? 저는 그래서 여기서 요즘에 제가 이제 창업 프로그램 하니까 궁금증이 생겼어요. 결혼도 보통 1년 연애는 기본적으로 해보고 결혼을 하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렇습니다. 창업을 할 때는 똑같습니다. 아, 네, 그러니까 저희 이제 그 창업을 도와주는 이렇게 자문해 주신 분은 어떤 말씀을 하냐면 결혼과 계약은 동일시합니다. 네, 똑같이 할게요. 그러니까는 쉽게 얘기해서 예를 들면 요즘에 이제 막 그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젠트리피케이션도 말씀드렸고 건물주와 임차인이 궁합이 잘 맞아야 되고 또 아이템과 상권이 궁합이 잘 맞아야 되는 것처럼 이렇게 불과사실은 뭐 그 상권 분석도 마찬가지입니다. 잠깐 일주일만 보고 1년을 결정할 수는 없는 거고요. 네. 대부분 상가 임대차 계약은 1년이나 2년을 하기 때문에 네. 사계절을 사실 다 보고 어떤 상권이나 입지를 결정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는 1년을 모두 상권 분석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죠. 그래서 창업자분들은 훨씬 더 많이 조사하고 분석하고 또 자문해주는 분이 옆에 계시면 평일만 보고 혹은 또 주말만 보고 자리를 결정할 것이 아니라 네. 1년 360일 어떻게 상권이 돌아가는지를 네. 잘 살펴보고 계약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혹자는 뭐 나는 1년이 아니라 5년 연애하고 있는데도 모르는 면이 있더라. 있을 너무 수도 많이 알면 또 있는데. 헷갈립니다. 너무 많이 사실 알면. 이 상권 분석 뭐 무조건 오래 한다고 좋은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최소 1년 이상은 해야 그래도 실패 확률을 줄일 수 있다라는 네, 얘기가 될 수 있을 것 그렇습니다. 같아요. 자, 저희가 이제 이 상권 분석에 있어서 사실 이 성공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1, 2, 3순위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게 이제 상권 분석인데 지난주에서 오늘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입지는 과연 어떻게 선정을 해야 될지 잠시 후에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 방송에 대한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성공도전 창업의 신 지금 출발합니다. 네, 저희가 지난 시간에는 상권 분석이 왜 중요한지 상권 분석을 할 때 꼼꼼하게 따져봐야 될 사항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좀 간략하게 지난주 좀 몇 점을 해보고 갈까요? 네. 예, 네. 어떤 점을 중요하게 말했죠? 짧게 좀 말씀을 드리면 일단은 그때 저희가 이제 궁합에 대한 얘기를 했잖아요. 뭐 역시 뭐 창업도 이제 궁합이 잘 맞아야 된다. 그래서 상권에 내가 팔고자 하는 그 업종이 아이템이 적절히 궁합이 맞는지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했고요. 또 한 가지는 내가 어떤 그 시장에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과연 나와 비슷한 업종을 로 장사하시는 분들이 얼마든지 많잖아요. 그래서 그분들의 평균 매출이라든지 아니면 장사 잘하시는 분들의 20%를 출연해서 그분들의 성공 전략을 좀 알아보는 방법도 좀 필요할 거고요. 그리고 역시나 그 소비자를 알아보는 그런 방법이 필요하니까 소비자 분석을 철저히 해서 상권의 분석을 해야 된다. 이렇게 조금 간략하게 정리를 좀 해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하나 기억나는 건 네, 이제 건물주 중요하다라는 말씀 해주셨던 것도 기억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역시 뭐
오늘도 아마 그 얘기가 조금 나올 수도 있을 텐데요. 최근에 어떤 사례가 좀 있었냐면 얼마 전에 이제 기사에 좀 나왔던 건데 홍대가 요즘 많이 뜨고 있잖아요. 홍대가 뜨고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말씀 들어주셨을 거고 뭐 이태원 경리단길이라든지 가로수길, 신사동 가로수길 또 다른 곳들도 지금 뜨고 있는 곳들이 있거든요. 그런데 네. 최근 기사에 의하면 홍대에서 횟집을 하고 있는 분이 계셨어요. 월세가 900만 원짜리였는데 갑자기 월세를 3천만 원으로 올린 거죠. 그러니까 나가라고 한 거나 마찬가지인 거죠. 네. 그러니까는 최근에 왜 그 상가임대차보호법 5년의 그 계약 요구 갱신권을 줬지만 결국은 어떤 얘기가 회자가 되냐면 결국은 건물주분이 네. 권리금을 원래 못 받게끔 이번 그 개정안에도 있는데 권리금을 거의 뭐 월세로 받아내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해서 그런 것에 대한 얘기가 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만큼 임차인도 건물주를 잘 만나야 되고 건물주분 네. 입장에서도 임차인을 잘 만나야죠. 그래서 네. 사전에 건물주분들을 잘 알기 위해선 그 주변에 사실은 평가를 좀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그 건물에 같이 임차하고 있는 임차인한테 가서 물어보거나 주변에 부동산 하고 계시는 분이거나 그 인근의 건물에서 장사하시고 있는 임차인들이 그 건물주에 대한 소문을 굉장히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심지어 어떤 사건에 가면 우리 그 상권에 악덕 건물주 두 분이 있는데 어떻게 그 건물에 들어갔느냐. 근데 그 얘기를 임차인이 들으면 네. 정말 심장이 멎는 것 네. 같죠. 그래서 그만큼 건물주분들이 뭐 다 나쁜 분들은 아니죠. 다 거의 좋으신 분들이지만 때로는 또 나쁜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런 분들 좀 조심하셔야 된다는 생각을 좀 네. 드립니다. 그 창업하고 네. 그 아까 이제 뭐 결혼, 연애랑 많이 비교를 해주셨는데 이 얘기를 건물주 얘기를 들어보니까 네. 결혼할 때 사실 남편도 중요하지만 시부모님이 누구냐 이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네. 그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시댁 네. 일을 많이 하게 되면 그렇습니다. 정말 이 가정이 네. 지금 네. 흔들리는 만큼 그러니까 예전에는 네. 왜 그 시부모님이 미치고 있는 영향력도 굉장히 컸지만 네. 최근에는 뭐 여성 상류 시대가 되면서 네. 네 적었죠. 그러니까 장인 장모님도 예전에 시아버님 어머님하고 네. 비슷한 이제 어느 정도 영향력을 좀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예. 결국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건물주분을 그렇게 시부모님이라고 그렇게 연상하실 줄은 제가 꿈에 생각하지 못했지만 아무튼 네. 어떤 그런 구성원들이 네, 네. 잘 궁합이 좀 맞아야 맞아요. 된다. 그래야 화목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네, 거죠. 그렇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키포인트는 시부모님이 아니라 건물주라는 거 상권 분석에 있어서. 자, 그러면은 뜨는 네. 상권 저희가 이제 10정도가 뜨고 있다라는 얘기까지 네, 지난주에 네, 네. 들어봤거든요. 네. 또 어디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아도 지난주에 방송을 보신 분들은 뭐 아시겠지만 그 간략하게 몇 가지 말씀드렸었잖아요. 용산의 10정도도 원래는 그 인쇄 그 골목인데 사람이 없던 곳을 월세 싸게 임차를 해서 장사를 해서 좀 뜨게 만들었다 이렇게 했지만 또 강남에 최근에 이제 그 뜰 수 있는 곳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그 최근에 보면 이제 잠실에 그 잠실 그 롯데월드 제2롯데월드가 이제 완공을 눈앞에 두면서 네. 그 인근의 방이동 상권이 조금 들썩거리고 있고요. 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번에 그 삼성역의 한전이 이제 다 나갔잖아요. 그래서 다른 이제 대기업에서 이제 들어오게 되는데 그 주변의 상권이 들썩일 수도 있지만 네. 그 건물이 완공이 언제까지 되느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그 큰 건물이 지금 우뚝 서 있는데 네. 저게 지금 한전이거든요. 한전인데 저 주변 이제 박스 쳐진 그렇죠. 저곳이 상권이 근데 유독 지금 박스가 조금 넓지만 네. 큰 건물 하나만 우뚝 솟아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번에 이제 다른 대기업이 이제 저 땅을 매수를 하면서 저기에 그 어마어마한 건물들이 이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상주 인구만 해도 굉장히 많고 결국은 저 한전 뒤에 상권이 불과 한 80개 정도 안팎이에요, 점포수가. 그러니까 그 80개 점포가 집중이 되어 있으니까 향후 이제 저게 완공되려면 한 5년 정도 이제 필요한데, 기간이 네. 필요한데, 네네. 그 향후에 이제 발생되는 그런 권리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뛸 것으로 예상이 되거든요. 다만 중요한 것은 권리금이 뜨는 것만큼 보증금과 월세도 뜨기 때문에 아마도 저기 이제 투자하실 분이거나 아니면 네. 또 장사하실 분들은 네. 그런 것도 조금 유념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그럼 이제 상권이 정해졌어요. 어느 네. 곳에 들어가겠다. 결정이 됐어요. 중요한 건 그 자리에서도 이제 입지, 가게를 어느 쪽에다 위치를 시킬 것이냐. 그렇습니다. 이걸 결정을 해야 될 텐데 네. 사실 근데 가게 자리를 쭉 알아보면 부동산에 뭐 연락을 해서 여기 상권에 있는 가게 좀 원합니다 하면 이것저것 많이 좀 전화가 오고 네. 주잖아요. 네, 네. 그중에서
어디에다가 우선순위를 둬서 선택을 해야 될지, 좀 뭘 고려를 가장 먼저 해야 될지 이게 좀 궁금하거든요. 사실은 좋은 자리를 원하는 것은 누구나 다 마찬가지죠. 근데 사실은 좋은 자리를 원하기 앞서서 내가 점포를 선정하는데 얼마 정도의 비용이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얼마냐가 먼저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 가용할 수 있는 금액이 먼저 일단 선 다음에 가장 좋은 것은 내가 발품 팔아서 뭐 한 달 이상 막 뒤져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네. 어떤 그 지역 부동산의 도움을 받는 것도 어찌 보면 편리한 걸 떠나서 지역에 계신 분들이 그 상권과 그 입지들의 분석을 거의 다 해놓고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부동산을 10번 활용하는 것도 괜찮은데 네. 단 한 곳만 가서는 안 되고요. 여러 부동산에 가보면 중복되는 매물도 있지만 그 중복되는 매물의 그 가운데서도 권리금이 다른 경우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어떤 그 점포 주인이, 그러니까 양도인이 어떤 한 A라는 부동산에는 권리금을 7천만 원에 내놨지만 B라는 곳에는 6천만 원, C라는 곳에는 5천만 원 내놓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그 지역 한 곳의 부동산만 들릴 게 아니라 여러 곳의 부동산을 들려서 그 상권 전체의 그 어떤 분포도를 좀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하겠고요. 그래서 입지 분석 방법을 제가 잠깐 네네.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리면 네. 일단 역시 뭐 후보 입지를 선정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후보 상권을 선정한 다음에 후보 입지를 적어도 한 5개 이상 정도는 매물을 좀 확보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냥 하나만 보고 무조건 점포 계약을 할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후보 매물을 좀 찾아야 된다라고 보고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그 투자금. 지금 보이시는 것은 이제 상권 분석 프로세스인데 지난주에 원래 상권 분석에 대한 부분들을 제가 다뤘었잖아요. 근데 네. 요 다음 페이지에 저희가 이제 입지 분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한 5개 매물 중에서 투자금과 비용이 이제 비교가 되겠죠. 하나가 네. 아니고 이제 2-3개가 되면. 그렇습니다. 예, 순서가 그렇게 적어도 되고.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저 개인적으로는 한 5개 이상을 보려고 하고요. 왜냐면 네. 한두 개 가지고 그 상권의 그 입지의 평균값을 내기는 힘드니까 네. 5개 이상 정도의 매물을 좀 찾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투자금과 비용이 그 후보 입지와 매물에 맞는지 살펴야 될 거고요. 지금 중요한 그 권리금, 보증금, 임차료, 관리비 등을 조사하는데 네. 어떤 분들은 권리금이 아예 없는 것만 원하시는 분이 있어요. 근데 이것도 조금은 잘못된 생각이고요. 왜냐하면 권리금이 없다는 것은 그만큼 건물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지만 유동인구가 없다는 것을 뜻하거든요. 권리금이 왜 없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네. 그 권리금이 없는 것만 찾지 마시고 권리금이 적절히 있는 게 중요하고요. 또 어떤 분들은 보증금이 높고 권리금이 낮은 거, 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잣대를 가져서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권리금은 그 상권 인근의 평균값을 낸 다음에 이게 비싸냐 싸냐의 이 문제지 네. 보증금 대비 비싸다 싸다 이렇게 평가를 해서는 절대 안 된다고 보고요. 근데 사실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보증금이 낮은 게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증금이 높으면 나중에 내가 장사가 잘 되면 권리금을 많이 받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집중하셔야 됩니다. 네. 보증금이 높으면 높으면 나중에 제가 장사를 해서 권리금을 많이 받고 싶어도 네. 총 금액이 커지잖아요. 권리금을 그렇죠. 높게 부르면. 네. 그래서 장사 정말 잘하시는 분들은 보증금이 높은 것을 택하지 않아요. 아하. 오히려 보증금이 낮은 곳을 택해서 네. 장사를 잘한 다음에 네. 권리금을 좀 많이 받을 수가 있잖아요. 예를 들면 어떤 한 점포가 있는데 보증금이 1억 원짜리예요. 어떤 곳은 2천만 원짜리야. 그런데 그 돈을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총 금액에서 가계를 결정하기 때문에 보증금이 낮은 것이 팔 때 권리금을 많이 받기에는 유리하거든요. 그래서 보증금이 그러니까 대부분 장사 처음 하시는 분들이 보증금은 뭐 2억 원, 권리금은 2천만 원. 그래서 굉장히 위로를 하세요. 네. 혼자 위안을 얻는 거예요. 보통 그렇게 생각을 하죠. 와, 보증금이 이만큼 높은데 권리금은 작으니까 굉장히 잘 들어간 것처럼 생각하시는데 오히려 그것보다는 보증금 2천만 원에 권리금 5천만 원, 1억 원 정도. 물론 그 정도 상응하는 평균값이 나와야 되겠지만 보증금이 낮으면 나중에 팔 때 권리금을 많이 받을 수 있으니까 오히려 장사하시는 분 입장에서는 네. 잘하시는 분 입장에서 보증금 좀 낮은 게 중요합니다. 제 네. 지인 중에는 그 세입자와 건물주 사이에 좀 문제가 있어서 권리금을 안 받는 그런 건물에 입주를 한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근데 그랬을 경우에 무조건 이게 권리금이 없구나 좋아할 게 아니라 네. 그 가게가 이제
기타 경쟁사 대비해서 네. 이 보증금이 적당한가를 꼭 좀 따져보고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군요. 그러니까 권리금이 얼마 전에 제가 지금 학교에서 그 학생들 가르치고 있잖아요. 네. 그 제자 중에 한 명이 저기 그 강남의 역삼동에서 네. 장사를 하려고 이번에 계약을 했어요. 실제 네. 사례예요. 네네. 지난 한 몇 주 됐어요. 계약을 했는데 제가 물어봤죠. 임대차 기간을 얼마나 했느냐 계약 기간을 했더니 5년을 건물주분이 5년을 하자라고 하더래요. 네. 그래서 지난번에 5년 하는 게 좋다고 하셨지 않나요? 아니죠. 아니죠. 5년이 좋다고 한 건 아니죠. 왜냐면 5년은 어차피 상가 임대차 보호법에 네. 들어오기 때문에 5년은 무조건 계약 요구 갱신권이 있잖아요. 근데 건물주분이 알아서 5년을 하자고 하더래요. 그리고 네. 5년 동안 안 올릴 테니까 네네. 5년을 계약하자 그래서 제가 네. 그래서 했어 안 했어 물어봤어요. 네. 그랬더니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오. 그래서 2년 임대차 계약을 하고 2년 단위로 다시 재계약하는 걸로 그때 네네. 월세를 동결시키든 올리든 간에. 왜냐하면 네네. 그 친구는 제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왜냐하면 건물주분이 직접 5년을 5년을 계약하자라고 하는 건 이유가 있다는 뭔가 거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친구도 그러니까 기존에 원래 그 골목이 유동인구가 굉장히 많은 골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건물주 입장에서는 나중에 공실될까 나갔을 때 봐. 공실이 돼버리면 그러니까 공실이 돼버리면 다시 또 월세가 안 들어올 수 있으니까 아예 5년을 선뜻 먼저 하자는 거는 한 번쯤은 의심을 네. 좀 해봐야 되는 네네.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권리금이 없더라서 좋은 게 아니다. 네. 그리고 건물주분이 5년을 해주겠다라고 먼저 접근하면 그것도 네. 좋은 건 아니다. 세상에 공짜가 없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너무 파격적인 대우 같다. 그렇습니다. 이게 나한테 너무 유리한데 왜 이렇게 얘기하자면 한 번쯤 의심을 그렇습니다. 해봐야 그래서 된다는. 권리금, 보증금, 임차료, 이 관리비 등을 좀 조사를 하고요. 네. 세 번째는 이제 점포의 특성을 좀 파악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규모라든지 네. 또 층수라든지 이 네. 층수는 이것도 업종마다 업종에 따라서 어울리는 좀 층수가 다르죠.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주류 안주점은 네, 안주 전문점은 굳이 1층에 들어갈 필요 없고요. 없고. 일단 1층 들어가야 되는 그런 음식점은 좀 아. 1층 들어가야 될 필요가 있고요. 네. 근데 어떤 곳들은 2층을 들어가서 네. 오히려 가격을 좀 싸게 받거나 아니면 재료비에 조금 더 투입을 해서 퀄리티를 높이는 경우도 있겠죠. 그래서 점포의 모양이라든지 또 업종 구성이 어떻게 분포가 되어 있는지도 중요하고요. 또 시설 조건, 전기 용량이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공조시설, 화장실 등도 네.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계약하실 때 이 네. 전기 용량이나 도시가스 상하수도 잘 보시지 않고 그냥 덜컥 계약했다가 이게 여름에, 겨울에 또 봄, 가을에 또 다 달라요. 그러니까는 그때도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지만 봄에 들어갔는데 여름에 더워서 에어컨 틀려고 했더니 에어컨이 나오지 않는 그러면 아시겠지만은 그 천정형 에어컨 같은 경우는 냉난방기 같은 경우는 300만 원도 넘어가거든요. 한 대에. 네. 그러니까 네네. 이런 것들도 좀 유심히 좀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입지 특성. 가시성이라든지 잘 보이느냐, 또 가기 쉽냐, 접근성, 주차 용이성, 또 여섯 번째 주변 환경, 그리고 권리 분석에 대한 부분, 그리고 소유권 권리 관계. 이 7번 같은 경우는 조금 유심히 봐야 될 게 일전에 그런 사례가 좀 있었는데요. 기존에 그 점포하시는 분하고 권리 양도 계약을 했는데 나중에 네. 잔금할 때 가보니까 안 나타나는 거예요. 보니까 이 사람이 진짜 주인이 아니었던 거죠. 도망갔어요. 네, 그래서 실제 이 그 점포의 주인인지를 네. 사업자 등록증이나 아니면 영업신고증을 잘 보고 네. 그리고 권리 양도 계약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맞아요. 여덟 네. 번째는 이제 입지를 확정해서 네. 후보 입지의 비교 평가를 통한 최종 네. 입지를 확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이 8가지의 프로세스를 꼭 쭉. 시청자분들도 기록을 해놓으셨다가 네. 이 프로세스대로 움직여야지 나중에 실수하지 않는다 이렇게 네네. 볼 수 이 있습니다. 우왕좌왕하다 보면은 빼놓기 쉽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제 교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신 대로 순서대로 쭉 하게 된다면은 하나하나 체크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입지가 선정이 됐어요. 그럼 이제 계약을 해야 될 텐데 네. 계약할 때 또 실수를 저지르기 쉽다고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서류를 한번 봐볼까요? 예, 우리가? 서류만 생각하면 아우 머리가 너무 아파요. 자, 이 5대 공부 서류가 있는데요. 네. 이 5대 공부 서류는 반드시 필요한 거니까 지금 네네. 채널 돌리시지 말고 잘 들으셔야 됩니다. 네, 꼭 알아야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제 토지 등기부등본을 띄우셔야 되고요. 그리고 건물 등기부등본도 띄셔야 됩니다. 토지와 건물을 이렇게 좀 따로 하는 이유가 있어요? 따로 하는 이유는 네. 담보를 설정을 할 때, 은행권이라든지 어떤 담보를 설정할 때
토지만 따로 잡을 수 있고요. 건물만 따로 잡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건물, 그러니까 예를 들면 30년 된 건물이에요. 30년 된 건물이면 대부분 건물 가치가 많이 하락이 된 상태이기 네. 때문에 은행권에서도 건물에 대해서는 담보를 잡지 않아요. 그래서 건물만 딱 등기부등본을 띄워봤더니 담보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네. 그거는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담보를 안 잡아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사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토지에 담보가 엄청 잡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초보 창업자분들은 잘 모르세요. 그리고 특히나 제가 이걸 어디서 또 발견을 했냐면 네. 그 어떤 어떤 부동산에서 할아버지인 것 같아요. 부동산에서 제가 아는 분이 서류를 좀 가져와 봐라 그랬더니 서류를 하나만 가져온 거예요. 건물 등기부등본을. 그래서 네. 아니 어떻게 건물 등기부등본밖에 안 띄었니? 그랬더니 네. 부동산에서 그렇게 띄워줬다라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는 처음 장사하시는 분들은 당연히 모르죠. 건물에 임차하고 있으니까 그렇죠. 이것만 띄면 된다고 생각하고 또 한 네네. 가지는 등기부등본 자체를 띄는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요즘 이거 온라인으로 인터넷에서도 그냥 뜰 수 가능하죠. 있거든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건물만 이렇게 띄워서 야 큰일 날 소리 아니야. 빨리 그 부동산에 어차피 부동산에 복비를 주니까 수수료를 주니까 빨리 그 부동산에 그 토지 등기부등본 빨리 띄워달라고 해라. 네. 그러니까 역시 띄웠는데 네네. 나오진 않았어요. 다행히. 다행입니다. 그런 다행인 거죠. 네네. 근데 토지 등기부등본에 네. 예, 그 담보가 잡히면 네. 이건 진짜 뭐 제가 생각만 생각도 해도 못할 그렇죠. 정말 가슴 그렇네요. 떨리는죠. 그래서 네. 그렇게 보고요. 또 토지대장 그리고 이 건축물 관리 대장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뭐예요? 이거는 좀 생소한 것 같아요. 말 그대로 건축물에 대한 어떤 내역이 나오는 건데 여기에는 네. 불법 건축물이냐 위법 건축물이냐 이런 것들이 볼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될 게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는 서비스 면적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가 왜 아파트 같은 경우도 베란다는 서비스 면적처럼 40평 예를 들면 뭐 130평방미터 한 40평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40평 정도로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까 건축물 관리 대장상에는 20평밖에 안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네. 20평이 마당을 갖다가 불법으로. 그냥 대충 지붕을 쳐가지고 잡은 거예요. 근데 이게 항공사진에 찍히거든요. 항공사진에 찍히면 20평에 대한 건축물 나머지에 대한 부분들은 불법이에요. 그러니까는 우리나라에서 음식점 주류 전문점도 마찬가지지만 이런 음식점을 하려면 그냥 지붕 건축물 안에서만 할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왜 흔히 커피숍 가면 테라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 테라스도 원래는 안 되잖아요. 위법이에요. 네, 신고 들어가면은 바로 그렇습니다. 저가 된다고 하더라고요. 다시 이제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도 잘 알아보고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특히 초보 창업자분들은 40평이라고 해서 40평을 다 믿으면 안 되고 네. 건축물 관리 대장을 띄워서 실제 이게 40평의 면적이 들어가 있는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이거를 나중에 모르고 또 모르는 분에게 넘기면 또 그렇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저희처럼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이거 네. 실제로 법적인 평수 20평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이 권리금을 다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럼 나중에 권리금을 적절하게 받지 못하거든요. 네. 그런 의미에서는 건축물 관리대장이 꼭 필요하고 또 도시계획 확인원 지금이야 이제 뭐 이 도시계획에 대해서 지금은 별로 말이 없지만 과거 몇 년 전에는 왜 그 뉴타운 뭐 개발한다고 네네. 많이 한창 떠들었었잖아요. 네네. 이게 사실은 뭐 뉴타운이라든지 아니면 뭐 도시계획이 어떤 계획에 의해서 뭔가 발표가 되면 내가 장사하고 있던 건물이 잘리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 도시계획 확인에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네. 5가지 다시 정리하면 토지 등기부등본, 네. 그 건물 등기부등본, 또 토지대장, 건축물 관리대장, 네. 도시계획 확인원 이 5가지는 반드시 띄어서 확인을 해보셔야 됩니다. 네, 이 서류들에 있어서 정말 이게 그냥 뭐 부동산에서 알아서 해주겠지 하고 맡겨둬서는 안 되는 문제인 것 네. 같습니다. 이 5개의 서류는 꼭 챙겨봐야 된다는 점을 좀 염두를 해두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점포 계약할 때 네. 뭐 놓치기 쉬운 부분들이 또 있을 것 같은데 네. 꼭 체크를 해야 되는 사항들이 뭐가 있을지 이것들이 좀 궁금해요. 아무래도 이제 초보 창업자나 예비 창업자분들이 또 가장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있을 그렇습니다. 텐데요. 일단 점포 계약에 대한 필수 사항을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네. 일단 아까 말씀드렸지만, 그러니까 이게 체크리스트를 좀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후보 점포를 제가 5가지를 잡으라 그랬잖아요. 근데 이 네네. 5가지를 아마도 이 부동산 쪽에서도 이제 한 장의 프린트를 해서 이렇게 가지고 계실 수도 있겠지만 어떤 그 컴퓨터에 엑셀 작업을 해서 뭔가 좀 간소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네. 일단 상호 적으셔야 될 거고요. 네. 그에 따른 주소 또 메모를 하시고 또 평수 또 보증금
또 권리금. 지금 네. 다행히 CG로 나오고 있네요. 화면에 나오는 이걸 이 것들. 화면을 시청자분들께서 사진으로 찍어 놓으셔도 네. 굉장히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캡처를 이건 지금 하셔가지고. 네, 이건 어디에 책에 나오는 게 아니고요. 제가 네. 직접 20년 동안 컨설팅하면서 직접 정리해 놓은 네. 것들이라 이거 아무 여기서 데서는 안 알려주는 거죠. 오로지 아시아경제TV에서만 알려드리는 창업의 신에서만.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단 상호 주소, 평수, 또 보증금, 권리금, 월세, 그리고 또 층수, 전면의 길이. 그때 제가 아마 참고로 말씀드렸는지는 모르겠지만 전면의 길이는 2칸이 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한 칸이 약 한 3.5m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한 칸, 2칸 이렇게 표현하는데 기둥과 기둥 사이를 한 칸이라고 해요. 옛날에 그 99칸이라는 집이 있었잖아요. 네네. 이 99칸 집 방이 99개가 아니에요. 꼭 질문을 던지면 다 99개라고 해요. 기둥과 뒷기둥을 한 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네네. 적어도 2칸 이상, 전면의 길이가 7m 정도 이상이 되면 수요자가 굉장히 많아져요. 그래서 전면 한 칸짜리 조금 피하시는 게 좋고요. 또 도로폭도 봐야 됩니다. 이 도로폭이 넓은 게 좋을까요? 짧은 게 좋을까요? 좁은 게 좋을까요? 넓은 게 좋은 거 넓은 게 아니에요? 좋습니다. 주차? 아닙니다. 주차는 그 아니고요. 상관없어요? 일단 지나가는 속도가 행인의 지나가는 속도가 굉장히 아하. 빨라져서 내 점포가 네. 보이지가 않아요. 특히 2층은 더 안 보이죠. 좁으니까. 예. 막 어깨를 치고 다니니까 빨리 통과해야 된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 2층이 더 보이질 않아요. 그래서 도로폭이 조금 넓으면 더 좋고요. 네. 그리고 기존 물품의 사용 목록들. 역시 이거는 나중에 양도양수할 때 필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나중에 잠금하러 갔는데 그 용품이 안 보인다 이럴 수도 있기 때문에 미리 사진을 좀 찍어 놓을 필요가 있고요. 체크할 게 점포사항에서만 체크할 게 굉장히 많네요. 굉장히 많습니다. 이 페이지 다음 페이지가 또 있어요. 그래서 제가 네. 빨리 가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양도 이유 뭐 거짓말로 대부분 왜 파니 물어보면 이민가. 네. 네, 다 속으면 안 됩니다. 1년 뒤에 꼭 한국에 있더라고요. 근데 이민 안 갑니다. 그러니까는 추적을 하서라도. 네, 그러니까 이거를 다 거짓말을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심지어는 네. 큰 병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해야 된다 이런 분들도 있지만 네. 양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것 같고요. 네네. 또 그 현재 운영 사항에 대해서 업종 그리고 허가 또 현재 매출도 좀 중요하겠죠. 현재 매출은 얼마 정도 되는지도 필요하고 왜냐하면 그 내 매출과 기존 사장님의 매출 다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이 자리에서 어느 정도 매출을 올렸다는 것도 참고 사항이 될 테니까요. 그리고 운영 기간이 몇 년이 됐냐? 네. 운영 기간이 너무 짧으면 그분이 장사를 못 하셔서 그럴 수도 있지만 네. 뭔가 자리에 문제가 있다. 아니면 또 어떤 분들이 있냐면 건물주분이 항상 매일 아침 내려와서 담배 꽁초 좀 치워라. 아유. 내가 버린 건 아니지만 네. 그래서 일일이 이렇게 스트레스를 주는. 네, 말만은 이제 네. 어머니처럼 이렇게 말씀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그런 담배 꽁초는 내가 잘 주스면 됩니다. 아무튼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예. 건물 사항도 좀 보실 필요가 있고요. 또 특히 임대차 관련에 대한 거, 자꾸 제가 임대차 기간에 대한 거 말씀을 드리는데요. 네. 임대차 기간은 2년에서 3년 정도를 확보하는 네. 게 좋다. 5년은 너무 많고요. 그리고 또 여기 임대차의 특약사항이 있는데 특약사항이나 독소 조항 여기에는 뭐 어떤 내용들을 자, 좀 넣으면 좋은 거예요? 일단 시간이 없으니까 임대차 특약사항이 네. 많으면 나쁜 거고요. 아하. 적으면 좋으신 건물주입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상권에 대한 부분, 또 상권 변화 가능성. 아까 말씀드렸지만 아까 그 삼성역 한전이라든지 방이동 그 먹자골목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네. 상권 변화에 대한 가능성도 보고요. 또 중요한 것, 이 재건축에 대한 의사가 있느냐 없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상가인데 임대차 보호법 5년을 보장을 해주는 대신에 네. 보장을 못 해주는 경우가 재건축이에요. 그러니까 1년 뒤에 또 재건축을 하면 못 받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필요자료, 근저당, 또 등기부등본, 또 기존 점포의 실내와 실외 사진도 좀 필요하고요. 네. 또 이 나중에 이 중개 회사를 끼거나 부동산을 끼면 나중에 이 수수료 때문에 싸우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미리 이 점포를 계약할 때 수수료가 얼마냐고 먼저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한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네. 아주 많습니다. 너무 많네요. 사실 이제 아이템과 상권에 있어서 아이템이 먼저라고 얘기는 하지만 그 아이템이 대박을 치느냐 혹은 중박에 머무르느냐 이 결정은 역시 상권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끝으로 상업인들에게 상권 분석 이것만은 주목해라.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다면요? 네. 역시나 아까 우리가 12개월, 4개월 내내 알 수는 없지만 적어도 월화수목금토일과 한 달 정도는 상권 분석을 내가 직접 발로 뛰어야 된다. 그 말씀드리고요. 건물주분 잘 만나야 된다. 그리고 경쟁 업소들의 현황을 살펴봐야 된다. 그리고 소비자들이 내 업종과 맞느냐. 이것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 일단 이 중요한 것만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도 30분이 너무 빨리 지나갔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에는요. 또 새로운 대박 사장님의 창업 노하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립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대단히 고맙습니다.